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오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조선주 전반에 걸쳐서 매수가 유입되면서 이 조선주가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렇게 이 조선주는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계약을 맺어서 이제 신조 새로 배를 만드는 사업 이제 계약을 맺을 때 그 기준이 달러 베이스로 계약을 맺고 이 기간이 2년에서 한 3년 정도 걸리는 아주 대형 배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 예전 대우조선 해양 때 그 수주를 받았던 그 내용들이 최근 들어서 올해까지 해서 거의 대부분 다 쳐내게 됩니다. 근데 과거 대우조선 해양 때는 저가 수주도 했고 그러다 보니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배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올해까지 해서 다 정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한화에 이 대우조선 해양이 인수된 이후에 한화그룹은 이 대우조선 그러니까 하나오션에 대해서 이 주로 보시게 되면 이 특수선 쪽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그 말 그대로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이고 또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수주를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이다 보니 이 결제 조건이나 또 가격, 마진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그런 사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특수선 사업부는 현대중공업과 이 하나오션이 아주 팽팽하게 경쟁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상선 사업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상선들은 대부분 LNG 컨테이너선 같은 이제 좀 고부가 기술이 필요한 부분, 그 다음에 VLCC 같은 아주 큰 배 규모가 엄청 큰, 또 이 앞에 항상 very large라고 해가지고 VL이 붙죠. 그만큼 일반적인 이 상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소형 그 사이즈는 대부분 중국 쪽에 넘겨주고 그건 솔직히 마진이 안 남습니다. 중국에서도 그 많은 조선사들이 이런 중소형 그 조선을 갖고 경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마진을 남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죠. 하지만 이런 대형 선박은 예전에도 중국에다가 발주를 했다가 이 중국에서 만든 LNG선이 제대로 가동이 안 돼서 그 선주사가 이 배를 인수하지도 않고 또 중국의 조선사도 이거를 고칠 그 능력은 안 되고 해서 그 선주사가 돈을 그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꽤 많은 큰 돈을 날려버린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 그러니까 고부가치선들은 이 선주사들이 가급적이면 한국 조선사에게 줍니다. 기술력도 있고 나름도 신용도 있고 왜냐면 배를 한번 주문을 하면 2년에서 3년 걸리는데 2년 3년 기다려서 받은 배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그런 그 불량 배일 경우에는 말 그대로 손실을 선수사가 다 뒤집어 써야 되기 때문에 중국 그 조선사에게는 못 맡기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국내 이런 조선사들은 이 배를 만들기 위한 독을 선점해야 되는데 배를 만드는 그 작업장이라고 하죠. 그 독을 먼저 그 입도 선매하기 위해서 한 10척을 그 주문해야 될 이 선주사들이 서로 선주사끼리 경쟁이 붙어서 10척 할 걸 20척으로 막 수량을 늘려버립니다. 그래 놓고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이 후판 가격이나 이런 비용이 많이 변동할 때 지난번처럼 변동할 때 이 수량을 원래 계획했던 10대로 줄이고 막 이런 경우가 있죠. 물론 그거에 대한 위약금도 발생하지만 실제로 이 조선사가 선주사에게 위약금을 강하게 부과하기는 어렵죠. 왜냐면 장사 한 번 하고 끝날 것도 아니고 지금 선주사가 나중에도 선주사가 될 텐데 이렇게 함부로 세게 파울티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여튼 이 상선 사업부 쪽에서는 고부가치 상선들 중심으로 이 수주를 늘렸고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 특수선 사업부에서 잠수함 이쪽을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이쪽이 대우조선이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 사업을 굉장히 늘려가고 있고
그리고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는 손실을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플랜트 같은 경우도 지금 석유화학 좀 공급 과잉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이쪽은 발주가 굉장히 줄어든 상태죠. 그래서 이제 이 고부가치 대형 선박, 그다음에 특수선 사업부 이쪽을 중심으로 하나오션도 수익성 있는 수주를 밀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상선들 중에 이렇게 그 VL, Very Large라고 붙는 이쪽 선박들이 많이 늘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 특수선 쪽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잠수함이나 그 군함 이런 건조 쪽인데 이건 앞으로도 좀 많이 늘어나지만 2030년까지 거의 한 3조 원 규모로 플러스 알파 정도로 키우겠다고 이거는 하나 쪽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주 잔고를 봐도 꽤 괜찮게 늘어나고 있고 실적도 이에 따라서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뭐가 됐던 예전에 대우조선 해양 때 수주했던 좀 저가 수주했던 그런 부분이나 이런 그런 선박들은 올해 대부분 다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올해까지는 적자를 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 과거에 수주했던 것 중에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올해 다 쳐내기 때문에 그런 잠재적 부실들을 대부분 다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선 쪽에서도 전체 매출액이 한 78% 정도가 이 상선 쪽에서 매출이 발생하는데요. 이 중에서 좀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해양 플랜트 이쪽에서도 손실이 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도 좀 문제가 있었고, 왜냐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미비했던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메꿔 놓긴 했죠. 해양 플랜트 쪽에서.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실적은 매출 외형은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수익성은 좀 떨어지고 있죠. 그래도 올 상반기까지는 흑자를 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하반기 들어와서 일부 비용이 늘어나면서 이 부분 때문에 또 적자가 좀 늘어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적자는 대부분 올해 다 마무리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최대주 특수관계인들 보게 되면 9월 30일 날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한화그룹 쪽에서 전체 46.28%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 쪽에서 갖고 있는 지분이 19.5%로 그대로 갖고 있죠. 그리고 국민연금도 5%대 이 전후에서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지분의 약 한 70% 정도가 지금 일단은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다시 팔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이 정도가 물려 있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주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유통 가능한 주식 수는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채. 자, 그래서 조선 3사의 3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현대 조선이 가장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오션은 아직까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거는 내년부터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LNG선 6척을 또 신규로 초대형 LNG죠. VL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초대형 컨테이너선 LNG 추진 컨테이너선 6척을 이번에 수주를 했고, 그다음에 하나오션이 한화로부터, 지주에서 한화입니다. 한화로부터 이 풍력 발전 관련된 이런 사업을 양수받습니다. 7월 1일 날짜로 양수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이 지주회사 쪽에서는 사업으로 갖고 있던 분야를 이 하나오션에다가 넣어준 겁니다. 풍력 발전. 이 풍력 발전이 나름대로 좀 양호한, 그래도 수익성이 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을 하나오션에다 넣어줌으로 해서 하나오션을 흑자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상함, 전투함 2척 또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주를 했고, 그리고 이 디지털, 하나오션 디지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1대0, 합병 비율 1대0으로 완전히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디지털이라는 이 디지털 회사를 이 하나오션에다 완전히 다 합병을 시킴으로 해서 나름대로 이제 이 조선업황에 대한 디지털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원달러 환율입니다. 지금 한화가 이 실적이 개선되기도 하고 환차익을 볼 수 있는 건 이 원달러 환율이 10월달 이후로 아주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얼마 전에 12월 초에 12월 3일 날 있었던 윤석열의 비상기업 이거 때문에도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그러니까 원화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이거는 그 이후에 한국은행에서 임시금통위를 열어서 그 단기 유동성을 시장에 충분히 공급해 주겠다 하면서 시장에다가 매일 그 수천억에 대한 원화를 막 갖다 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경기가 나쁜 상태에서, 경기 침체인 상태에서 이 윤석열의 이 비상기업 같은 경제 외적인 충격이 가해지면서 말 그대로 그냥 놔두면 우량한 회사도 흑자 부도가 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은행이 그 원화 유동성을 시장에다 엄청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원화가 넘쳐 흐르고 시장 내에 달러가 흔치 않으니까 당연히 그 원달러 환율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하나오션의 최근 주가는 3분기 때 적자를 나타낸 것 때문에 주가 충격이 있었습니다. 충격이 있은 이후에 다시 이제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좀 횡보 위아래로 갈치자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조선업황 전체에서 대규모 환차익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 요번 7월 1일 날 인수한 그 풍력 사업이 내년부터는 이 하나오션이 흑자를 낼 수 있는 알짜배기 회사가 될 겁니다. 알짜배기 사업이 되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내년부터는 그 기존 수주했던 고부가치 선박들은 이제 사업이 끝나면서 중도금하고 잔금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에 대한 수혜, 그리고 이제 풍력 발전 같은 그 수익성 있는 사업,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오션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그릴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다른 조선주, 특히 이제 HD 현대중공업만큼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타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지난번에 제가 이데일리 생방송에도 나가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보시면 발목부터 상투까지 다 먹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좀 긴 안목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